1544-8520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저는 사당동 현대 2차 아파트를 네. 21년도에 매수를 해서 보유 중에 있고요. 네네. 저희 집사람이 좀 공기가 좀 좋은 데로 이사를 가자고 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매도하고 네. 가까운 경기도 외곽 쪽으로 좀 나가 보려고 하는데 네네. 이거 아파트를 매도하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네. 또 소액으로 괜찮은데 하나 좀 이제 투자를 해놓고 가려고 하는데 네. 또 우리 손자가 네. 서울중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네. 거기하고 좀 가까운 곳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문가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사당동에 예. 거주를 하시면서 공기 좋은 곳으로 나가보시려고 하는데 또 서울에 예. 집을 없애자니 아쉽고 서울에 집은 하나 두고 싶고. 알겠습니다. 어디가 괜찮을지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그 사당 현대 매수를 21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예. 네, 요쪽이죠. 요쪽 정도 될 것 같아요. 사당 현대면. 자, 사당 현대 21년도 매수하셨으면은 시세는 많이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그쵸? 네, 여기가 21년도에 사실 보셨었을 때 시세 흐름에 비해서 어찌 보면 조금 덜 올랐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도 그 옆에 있는 단지, 사당 우성 단지하고 비교했었을 때는 아마 그때도 투자금이 조금 더 들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지금 시세 흐름을 봤었을 때는 아마 사당현대는 지금도 호가 기준으로는 8억 이하, 아마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7억 선 정도. 그 형태에서 21년 이후에 큰 폭의 변동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조금 무리를 해서 사당 우성 쪽으로 조금 가셨다면 아무래도 시세책을 조금 더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조그만 부분들로 투자를 하시면서 외곽 실거주도 함께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서운중학교면 인천에도 서운중학교가 있고 서초동에 있는데 어디 쪽 말씀하신 걸까요? 서초동에 있는 서운중학교. 서초동이요? 예, 서초동에 있는 서운중학교. 자, 서초동에 있는 서운중학교라면 대략 요 정도, 우리 강남역 이쪽 부근 쪽에 지금 서초동 서운중학교가 있어요. 자, 서운중학교에 손자가 있는데 조금 가까우면서 투자를 조금 알아보고 계신다라고 하면 자, 우선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실거주와 투자는 늘 말씀드리지만 분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투자의 1번 수칙 중에 하나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외곽 쪽에 알아가시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소액이어도 상급지 여기에서 재개발 움직임까지 있으면 더 좋지만 상급지에 대한 수요 있는 쪽으로 투자의 포커싱을 맞추는 쪽이 맞다라는 부분들,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뒷받침에서는 우선 첫 번째 전세 수요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세 수요가 있고 실수요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나중에 이 부분을 팔게 되었을 때도 황금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라는 측면에서 상급지 쪽의 투자, 상품적인 부분들은 조금 이후의 부분이고 첫 번째가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실제 여기 우리 서운중학교에서 멀지 않으면서 우리 서초동 부근에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이런데 현재 최근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 추진위도 구성되고 활발하게 동의서가 지금 진구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 투자금이 한 3억 이하 정도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투자하실 때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주 투자를 분리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 상급지 이쪽 투자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우리가 사당 우성과 또 사당 현대에 대해서 아마 고려하셨었을 때 안전하게 투자하는 쪽으로 한번 교훈을 얻으셨으니, 요번에 이주를 하셨었을 때는 좀 지역을 넓게 보시고 신중하게 보시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셨을 때 좀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예, 잘하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조금 더 길을 좁혀주셨어요. 추가적인 궁금증은 또 저희 방송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리는 세미나 정보도 얻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44-8520으로 여러분 생방송 중에 전화 주세요. 저희 방송 중에 열려있는 전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성남 모란 부근 4세대 살고 있는데요. 네네. 모자는 곳에서 전세 끼고 사들 만한 아파트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네. 가격이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비싸가지고. 네네. 미래 쪽이나 분당 알아보니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고요. 네. 경기 남부 쪽도 알아보고 있는데 한 투자금 한 3억 정도 이하로 전세 끼고 사는 만한 아파트가 있을지,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가 있을지. 네. 위례 분당 보셨고 아니면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도 괜찮으시고. 네네. 네네. 3억 이하로 사놓을 만한 아파트가 있을지. 지금은 성남 모란역 부근에 다세대로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을 한번 볼게요. 저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모란역 주변 사신다고 하시면 저는 우선 이런 아파트 투자 하실 때 과거의 시세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시세 흐름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들부터 먼저 보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용인 쪽을 말씀하시면 수지 쪽도 보시면 좋고 또 미사 하남 중이라면 미사 쪽도 충분히 갭 투자로 3억 선, 3억 이하, 3억 정도로 가능한 부분들 검토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지금 현재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의 미래 수요가 더 기대되는 그런 쪽으로 구성남 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파트 쪽 말씀드릴 때 광명, 구성남, 미사 이런 부분들 갈아타기를 할 때 있어서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점프를 하고 있는 기본적인 1차로 한번 둘러봤으면 하는 지역들,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의 개발 호재와 미래 수요가 기대되는 지역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구성남 쪽 보면은요, 구성남 쪽은 우리 신흥역부터 우리 위쪽으로 산성역까지, 자, 신흥산성에서 구성남 재개발들이 지금 쭉 아파트 벨트를 완성하면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많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이 중에서도 신흥역 앞쪽으로 우리 중앙동 힐스테이트 여기 1차와 2차 정도 있는데요. 여기가 아마 큰 평수보다는 아마 작은 평수 가셔야 될 거예요. 자, 23평, 24평 이 정도 부분이 지금 경기 흐름에 비해서 평균 상승률보다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자, 왜 그러느냐? 주변에 도원, 상대원동, 재개발구역 이런 거 지금 추진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자, 이런 재개발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완성이 되면 지금도 괜찮지만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려지는 그림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보셨을 때 지금 중앙동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23평 정도가 대략 한 7억 후반선 정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대략 4억 중반선 정도 됩니다. 아마 한 3억 정도가 조금 딱 맞거나 조금 오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현재 아파트가 옥석 가리기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서울, 인서울만 보시는 부분들이 아니고 서울 주변에도 충분히 제대로 된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징검다리를 마련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늘 아파트 볼 때 말씀드리는 부분들. 자, 재개발의 지금의 호재도 좋지만 균질성, 아파트들이 함께 모여 있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단지별이 아니고 쭉 모아져 있어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어요. 자, 그런 구역들이 바로 우리 신흥에서부터 단대오거리 위에 산성역까지, 산성역 포레스티아라든지 또 방금 말씀드렸던 신흥역 하늘채 중앙동 1스테이트, 또 여기도 이제 아파트로 거듭 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 구성남 쪽 관심 가져주시면 좋고, 그 외에도 사실은 용인의 수지 또 미사 이런 아파트들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로 보자면 우선 가까운 지역부터 먼저 좀 보시고 그런 내용에서 봤을 때 앞으로의 미래 수요가 있는 가치 있는 단지들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모란역 주변으로 좀 자세히 살펴주셨고 또 추가적인 궁금증은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도 참석해 보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재개발 투자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네네. 그 이번에 그 면목동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거기는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다고 해서요. 네. 그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그 아니면 그 청량리 부근에 전농동 네.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는지. 근데 여기는 알아보니까 그 초기 단계인 것 같아서 네. 판단이 좀 잘 안 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전문가님 의견이 좀 궁금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면목동과 청량리 요 일대에서 지금 재개발 보고 계시고 어디가 괜찮을지 지역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면목동 그리고 우리 청량리. 예, 오늘 청량리 쪽 질문 말씀 주신 시청자님이 두 번째 계시네요. 자, 면목동과 청량리. 자, 이렇게만 적으니까 청량리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면목동 경우에는 특히나 시범 사업으로 모아타운 지금 네네. 착공하고 또 준비하고 상당히 속도가 좀 빠르죠. 네. 네. 아마 그러셔서 보셨을 거예요. 자, 면목동 경우에는 대표적인 시세로는 우리 용마산 앞에 용마산 하늘채 이런 단지들 시세 검토하시면서 구역별로는 지금 면목동이 좀 구역이 넓죠. 자,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 시범 사업 단지들이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통 재개발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오늘 세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재개발을 볼 때는 늘 사업성, 사업성이 얼마나 있지? 이런 부분들 늘 얘기를 합니다. 자, 사업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할까요? 주변에 지금의 재개발이 빌라가 거듭났었을 때 아파트로 탈바꿈했을 때 그때 시세가 얼마나 될까? 자, 지금 미래의 시세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래의 시세를 현가로 환산해서 봤을 때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면목동의 시세를 굳이 보자면 용마산 하늘채 같은 경우 또 주변의 아파트 시세들이 대략 10억 선 또는 그 이하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청량리 경우에는 전농 여기 보이고 화면에 보고 있는 이런 대표 아파트 단지들 동대문 롯데캐슬, 롯데캐슬 스카이 또 레미안 이런 단지들이 대략 15억 중반에서 17, 18억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후에 아파트로 탈바꿈했었을 때 기대감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동조율, 주민 동의율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민 동의율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민 동의율의 경우에는 청량리 경우가 사실 주변의 재개발 압력이 워낙 크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재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정비사업 구역들 외에도 추가로 그 부분들이 확대되고 주민 동의율들이 옆에서 하니까 쟤도 하네?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들이 좀 강하거든요. 물론 면목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렇게 전문가 상담 문의 또 잘 신중하게 보시면서 아파트 입주권이 확실하게 나오는 주택들을 고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인데,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하나 좀 팁을 좀 드릴게요.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오늘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면목동 주변 아파트 시세 제가 대략 10억 선 정도, 10억 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빌라 가격이 대략 매매가 기준으로 4억에서 5억 선, 조금 저렴한 거는 4억 이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면목동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담금 이런 부분 이미 다 나왔거든요.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뭐 실투자금은 한 2억 후반 정도 네. 되는데 네. 분담금이 좀 많더라고요. 거의 한 6억 이상 정도. 그렇죠. 예, 네, 아마 되더라고요. 매매가가 4억, 5억이고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부분들이 2억 후반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조합원 분담금 6억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빌라 사야 되는 가격에다가 분담금까지 더하면 거의 10억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일반 시세가 10억 정도예요. 자, 원래 살던 원주민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 주고 분담금 분할해서 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또 시청자님 경우에 외부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빌라도 매수해야 되고 나중에 분담금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조합 설립 이후의 단계에서 사업 시행에서 어느 건설사를 정해지고 실제로 분담금이 어디까지 나오는 부분들은 속도감은 많이 가 있지만 우리가 시청자님이 또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상당히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정리를 해보고 그에 반해서 우리 여기는 초기 선점 투자 부분이란 말이죠. 초기 선점 투자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규제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안전하게 나는 확실하게 되는 거를 원해라고 하시지만 어찌 보면 확실하게 재개발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과 재개발의 속도감이 빠른 것과 시세 차익이 많이 볼 수 있는 것과는 반드시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서울의 평균 주택 상승률 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었을 때 더 많은 수익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투자 관점에서 봤었을 때 저는 청량리 주변 검토해 보시는 거를 권유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자, 저희 전화상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홍정기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